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행복 중에 하나인데요. 좋아하는 음식을 마음껏 먹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건강한 치아가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요즘 치아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평상시에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아파 불편해. 많이 안 씹고 삼키게 되니까 위에도 부담을 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맨날 남들 같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럼 매일같이 씻어야 되고 이어야 되고. 치아는 노화를 잘 느끼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요. 오랜 시간 치아를 사용하다 보면 잇몸이 약해지고 느슨해지며 탈락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방치하면 더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100세 시대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전학 임플란트의 모든 것을 신준혁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요즘에는 당연하게 느껴지는 시대이고요. 수명이 연장이 되었지만 삶의 질에 대한 부분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비교적 젊은 나이에 틀니를 쓰게 됐을 때 그럴 때 생기는 상실감과 이런 것들을 이제는 임플란트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전체 임플란트를 해서 틀니를 쓰지 않고 좀 더 이런 외형이라든지 그리고 잘 씹는 것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접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많이 발전을 해서 거의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전신질환이 잘 조절이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그런 상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틀니가 잘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가철식으로 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나다운 모습에서 위축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나다운 모습을 복귀를 하고 또 자신감 있는 나의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 그런 것에서는 전체 임플란트, 전학 임플란트가 환자분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영양 섭취가 잘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몸이 더 건강해지고 또 운동도 가능해지고 사회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진다면 좀 더 생활의 질도 올라가고 그리고 또 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치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여전히 단아한 모습으로 병원을 찾은 이수조 씨는 오늘 보철을 넣기 전 마지막 임시치아 점검을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 약을 먹고 있어 임플란트 하기까지 많은 과정이 필요했지만 이제 그 끝이 보이는 것 같아 흐뭇하기만 합니다. 선천적으로 우리가 잇몸이 약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아들 보고 인터넷으로 이제 검색 한번 해보라 해서 쌤한테 그래 하니까 그래가 막 쓰다가 여기 오게 된 계기가 됐어요. 평상시에는 음식물을 먹게 되면 아파 불편해. 많이 안 씹고 삼키게 되니까 위에도 부담을 가고 그런 불편함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 검진을 한번 해보니까 있는 이마저도 안 좋다는 거라. 저는 이제 올 적에는 부분적으로 임플란트 하기로 하고 왔는데 이렇게 된 상황이 되었죠. 지금 이제 잇몸에 이가 이제 불편한 게 없으니까 씹는 게 좀 강도가 전에 이보다는 좀 좋아졌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중간 단계로 네. 앞으로 이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네. 그걸 한번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앙 다물어 보세요. 높이가 이대로 만들면은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거든요. 네. 임시치아는 환자의 구강 내에서 인상체득 후 맞춤 제작되며 최종 임플란트 보철을 올리기 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 기공사랑 네. 같이 한 번 더 체크 좀 할게요.
얼굴과 치아의 조화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점검해 최종 보철을 제작하기 전 가장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마지막 보철물이 바로 만들어 버리면은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스튜디오에서 사진 촬영도 하는데요. 수조 씨는 이 시간이 조금은 어색하기도 하지만 환자에게 가장 편하고 알맞은 치아를 선사하기 위해 직접 카메라를 잡는 신준혁 원장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요 입술이 이렇게 표정을 지으실 때나 이럴 때 보면 네. 아직은 이제 지금 방금 이가 들어갔으니까 여기가 조금은 자연스럽진 않은데 네. 이렇게 활짝 웃을 때 여기 잇몸이 얼마나 보일까 네. 요거를 보고 잇몸이 들어간 보철 그 크기를 저희가 정하거든요.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치아고 네. 계속 형태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 기공사가 한번 보고 네. 또 저 기공실에서 어머님 어떤 치아가 어떤 형태로 만들어 드리는 게 자연스럽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이제 경험치를 가지고 한번 디자인해 볼게요. 결과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뭐 식사도 뭐 당연히 씹는 거랑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씹힐 거예요. 그래서 결과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계 환자분은 처음 내원하셨을 때 어금니가 이제 없는 상태 또 아래쪽 앞니가 없어서 엇갈리게 치아가 없는 상태로 오셨고 전체적으로 치아 상태가 안 좋아서 이를 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이제 진행하셨습니다. 위쪽에 특히 부분 틀니를 예전에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그 부분 틀니의 고리가 보기가 싫어가지고 환자분께서는 이 외모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좀 비중을 많이 두는 상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모든 치아가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셔서 일단 치아들을 다 발걸을 하고 너무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하시는 바람에 뼈의 폭도 굉장히 얇고 골질도 굉장히 좀 약한 그런 상태여서 위에는 임플란트를 이렇게 앞니 쪽, 어금니 쪽 이렇게 6개 정도를 심어서 임플란트 치료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임플란트를 양쪽으로 한 5개 정도를 이용을 해서 오른 파이브라고 하는 그런 치료법으로 보철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요즘엔 또 그 골다공증 환자분들이 좀 많으세요. 사실은 치과 쪽에서는 좀 이슈이긴 한데 골다공증 자체는 치과 치료에는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치료하기 위한 약제라든지 주사제들 중에 높은 빈도는 아니지만 악골괴사라든지 조금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조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조심스럽게 하나씩 발치를 하고 혹시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안전하다라는 판단이 생겨서 진행을 했고요. 환자분의 어떤 위생 관리라든지 치과의 어떤 치료의 어떤 정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야 될 케이스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점검을 통한 이수조 씨의 임시치아 수정으로 기공실이 바빠졌습니다. 자체 기공실에서 환자의 치아 형태와 구강 구조를 고려해 빠르게 제작 중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최초 보철물이 설계되고 제작돼 장착되는 그 순간까지 신준혁 원장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저희가 이런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자분이 생각하는 그런 원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의사가 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공사가 어떻게 표현을 할지 이런 3가지의 요소가 서로 각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의사소통을 위한
하나의 창구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3D 프린터로 만든 임시 치아를 가지고 한번 밑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요 다음 단계에서도 저희가 프레임 위에 또 임시 치아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중간중간 단계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 잘 씹혀야 되고요. 그리고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가 건강했을 때 모습으로 다시 복원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 잘 씹히고 편안하고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더해서 좀 더 자연스럽고 예쁜 모습으로 그렇게 복원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같은 건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럴 적에 음식 자유롭게 씹고 먹는 거 입 벌리고, 그러고 웃을 적에 미소가 좀 예쁘다는 소리, 아마 늙어도 괜찮네 이런 거, 그걸 바람입니다. 기대감이 큽니다. 임플란트를 시작하기 전 전체 틀니를 사용했던 정영춘 씨는 오랜 틀니 사용으로 골소실이 일어나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불편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먹지 못해 항상 얼굴이 어두웠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얼굴이 편안한 것을 보니 그에게 많은 변화가 있었나 봅니다. 틀리 있어서 저기가 불편은 그게 말할 수 없지 뭐 맨날 남들 같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 매일 같이 씻어야 되고 이어야 되고 그 불편하면 그 말로 표현을 못하지요. 뭐. 치과에 가서 문의도 해보고 하니까는 힘들다고 좀 그런 현상이 있었고 그런 소리도 듣고 해서 포기도 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보니까는 제보도 모르는 사람도 이 틀니로 임플란트를 했더라고. 지금은 이제 지금 3번을 수술을 했는데 오늘 4번째인데 참 좋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이 살다 보니까 이리 좋은 날이 있나 오는가 싶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른쪽 밑에 임플란트 수술 또 진행하겠습니다. 뭐 많이 안 아프시죠? 네. 예, 힘든 수술인데 잘 이겨내고 계시고, 또 오늘은 요 오른쪽 밑에 이게 임플란트 한 3개 정도 들어갈 생각입니다. 위에 힘든 수술도 다 잘 이겨내셨고, 또 밑에 저 마무리까지 잘 해서 아마 이대로만 하면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환자분은 내원 당시에 이가 없는 상태, 무채악인 상태로 틀니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사용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계속 안 된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은 상태에서 오셨는데, 어금니 쪽에 그런 상악동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으셔가지고 상악동 거상술이라고 합니다. 그런 상악동의 어떤 막을 조금 들어 올려서 인공뼈를 집어넣고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했고요. 예전에는 뭐 입원을 해야지 될 정도의 그런 치료의 어떤 난이도가 있고, 그런 분들이 요즘에는 그냥 간단하게 통원 치료로 할 수 있는 정도로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상기 환자분도 뭐 일상생활 하시면서 또 쓰시던 틀니 그대로 쓰시면서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아래쪽 뼈가 많이 소실이 된 경우에 혀학이 약간 존돌이 되는 그런 양상이 좀 보이고, 뼈가 굉장히 얇고 그 다음에 뼈가 많이 소실이 돼 있어서 우리가 임플란트 치료로 채워야 될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냥 치아 타입으로만 이를 만들기에는 그 공간이 너무 많고 또 여기가 너무 꺼져 보이고 합죽해 보이기 때문에 잇몸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보초를 만들어야 되고요. 뼈가 너무 안 좋으시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개수가 6개, 7개, 작게는 4개 정도를 가지고도 충분히 전체 치료의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오론 X라고 하는데,
환자분은 오론 7 정도의 치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체형으로 묶어야 되기 때문에 티타늄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아주 정밀하게 치아가 들어가고, 또 아래쪽 턱이 나온 게 원래 나오신 분이 아니라 너무 이가 공간이 없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래턱이 전돌이 됐고, 이런 분들은 치료가 되고 나면 다시 턱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플란트 수술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구강 촬영으로 환자의 구강 상태를 꼼꼼하게 검진하고 정밀 진단을 진행합니다. 검진과 진단을 통한 정보를 바탕으로 임플란트 수술 계획을 세우고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검진부터 상담, 진단, 치료, 관리 등의 모든 치료 과정을 디지털화해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합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치아 타입의 임플란트 보철을 주로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고 좀 더 나은 형태의 보철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예전에 아날로그로는 제작하기가 굉장히 힘든 보철들이 이제 디지털로는 좀 더 우리가 쉽게, 그리고 좀 더 퀄리티가 높게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로는 뼈 상태만 좋다면 당일날 임플란트를 심어서 임시치아를 바로 연결한다든지, 이런 원데이 임플란트 이런 식도 우리가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난이도가 굉장히 높고 뼈 상태가 너무 안 좋은 케이스에서는 작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 치료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이런 프레임이 들어간 오론 X 같은 보철물을 디지털로 이렇게 해결할 수 있게끔 발전을 했고요. 사전에 모의 시술을 통해서 어떤 위치에 임플란트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나 이런 어떤 힘을 빌려 가지고 좀 더 단순화시키고 좀 더 발전된 형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하게 됐고요. 지금은 그 3D 프린터의 그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고 편하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까지 발전을 했고요. 그리고 환자분의 얼굴 타입에 따라서 어떤 형태냐, 그리고 어떤 악습관을 가지고 있냐에 맞추어서 임플란트 보철을 저희가 조금 개인 맞춤형으로 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을 하였습니다.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를 이제 남아있는 오른쪽 아래쪽에 턱뼈 임플란트를 이제 마저 식립을 하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본을 뜬다고 하죠. 인상을 체득을 해서 이제 보철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높이를 정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그런 임시치아를 가지고 중간에 밑그림을 한번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티타늄 프레임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또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 보철이 나오게 되면 그걸 적용을 하게 됩니다. 하고 나면 내가 음식을 그 돼지 삼겹살 상추 쌈에 싸가지고 먹는 거, 근데 그거 하면 그런 거 하면 우두우둑 씹어 먹고 열무김치도 좀 마음대로 팍팍 좀 씹어 먹게 되지 뭐 싶은 생각, 그런 게 제일 좋기도 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유롭게 병원을 들어서는 김광섭 씨는 전악 임플란트의 모든 과정을 끝내고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달리 편안한 얼굴이지만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치아 상태가 너무도 안 좋아 상악동 거상수를 동반한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 위에 이빨이 없어요. 위에 이빨에 털리를 끼고 있었는데 제일 불편했던 게 구역질이 나서 털리를 못 하고 있겠더라고요. 한두 시간은 되는데 그 시간 이상만 지나면 이 구역질이 나서 도저히 못 하겠어요. 사과 같은 게 묻기가 굉장히 불편했고, 외출할 때 깜빡하고 놓고 간다든지, 서울에서 세 군데를 다녔는데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니까 바로 해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저번에 6월 달에 체크하고 예. 오늘 6개월 만에 또 체크입니다. 예. 따로 불편한 건 없으셨어요? 예. 예,
제가 오늘 점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주시고. 임플란트가 끝난 후 정기 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치주 질환 관리와 더불어 보철물의 상태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오래도록 튼튼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요 잇몸이 들어가 있는 보철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양치를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야 오래 씁니다. 지금 너무 상태 좋고 지금 뭐 못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그건 없습니다. 그죠. 예. 잇몸하고 이 사이에 네. 물 청소를 하거든요. 예, 워터피크 그런 걸로. 네네네. 잘하고 계세요. 네. 지금처럼만 관리해 주시면 오래 쓰실 거예요. 네. 상계 환자분은 위쪽에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셨는데 이전에 임플란트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아예 포기하고 계셨다가 이제 내원을 하셨고요.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는 뼈가 뭐 1mm도 안 되고 0.5mm 이하의 뼈 상태를 가지고 계신 상태로 내원을 하셨고요.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케이스였습니다. 뼈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런 뼈를 이식을 해서 뼈를 억지로 만들고 그리고 나서 6개의 임플란트를 가지고 전체가 이 보강이 되는 그런 형태의 치료가 됐고요. 좀 더 젊으시고 또 일상적인 나다운 모습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보철 형태가 잇몸이 들어가 있는데 보증이 되어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팔자주름도 없고 굉장히 본인의 나이보다 더 젊어 보이는 형태로 치료를 완료했습니다. 진료가 끝나고 한가롭게 오후를 즐기는 광섭 씨. 가장 먹고 싶었던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뭅니다.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됐는데요. 이런 변화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람 만났을 때 자신감도 있고 마음대로 웃을 수도 있고 제일 좋은 게 이게 사과를 깨물 수 있다는 거 그게 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관리 잘해가지고 좀 더 오랫동안 튼튼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고 밑에 이빨도 관리 잘해가지고 위에 이빨하고 맞춰가지고 오랫동안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치과 쪽에 그런 임플란트의 발전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본인이 예전에 임플란트가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나 아니면 본인 생각에 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실제로는 또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다운 모습으로 그런 복귀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을 잃지 마시고 또 그런 치과에 방문을 하셔서 또 이런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의 하나라는 말이 있을 만큼 치아 건강은 몸 전체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약해진 치아는 회복이 쉽지 않아 나이가 들수록 치아 문제는 일상생활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치아를 대체할 방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 100세 시대를 위한 준비, 지금부터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하루에 걷는 걸음수는 평균 5,000에서 10,000보. 이 작은 발가락 하나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합니다. 하지만 발의 균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변형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엄지발가락인데요. 단순히 모양의 문제를 넘어 보행의 불편과 삶의 질까지 흔들리게 하는 무지 외반증.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의 경고입니다. 신발을 이렇게 구두 같은 거나 이렇게 신으면 닿여가지고 이쪽이 계속 그러니까 뭐라 해야 돼 헐었죠. 걸으면 이 발 끝에 이렇게 붙는 부분 있잖아요. 관절 부분 이게 부풀어 올랐어요. 걸음 자체는 걸었는데 한 발자국 때문에 아파서
또 다른 신발을 사 신어보고 좀 편할 낀가 싶고 또 넓은 신발을 사 신어보고 많이 했죠. 발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심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체중을 가장 먼저 받아내고 온몸으로 전달하는 충격을 흡수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발에 문제가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작은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다 보면 어느새 발 모양이 변형되고 걷기조차 힘들어지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무지 외반증과 치료법에 대해 정동우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딱 알만한 질병이에요. 엄지발가락이 특징적으로 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형이 생기는 이유는 뭐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아니 뭐 후천적인 요인 중에 뭐 하이힐이라든지 좁은 운동화를 많이 신으셨던 분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발에 있을 때 이 발등뼈가 우리 몸의 기준으로 안쪽으로 휘다 보면 엄지발가락은 그 외측으로 휘어버리기 때문에 이 부분이 돌출되고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눌리게 되면서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무지외반증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이제 국한된 질병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안 좋은 변화들은 내가 계속 아프고 불편한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합병증이고요. 조금 더 진행을 하다 보면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에 영향을 미쳐서 두 번째 발가락도 영구적인 우리 망치족 같은 변형이 생겨서 발가락이 꼬아지면서 훨씬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게 흔한 합병증이고, 관절 자체가 뒤틀리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관절염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발이 아프면 저희가 제대로 쓸 수가 없죠. 보행이 뒤틀어지면서 무릎 관절이 아프다든지 우리 척추 관절이 아프면서 다른 관절통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생깁니다. 예, 무지외반증이라는 질병은 일단 애초에 변형이 가장 기본이죠. 그렇다 보니까 변형을 궁극적으로 교정시키지 않고는 사실 완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불편한 증상이 약간 있을 때는 신발만 조금 여유가 있는 넓은 신발만 신어주더라도 마찰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증이 많이 좋아지고요. 두 번째, 또 염증이 있어서 조금 불편할 때는 간단한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안 불편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병이 진행하다 보면 결국 해결이 안 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저희가 교정 수술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런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정렬을 원래 위치로 돌려줘야지만 이제 완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화요일 정오. 이른 점심을 먹고 병원을 향해 가는 김경미 씨는 요즘 걷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깨닫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오래전부터 발이 불편했던 경미 씨. 좁은 신발은 물론 운동화마저 통증을 막아주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반복되는 상처와 굳은 살, 붓기까지 더해지자 결국 수술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구두 같은 거, 그러니까 아가씨 때 이제 구두 조금 신었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조금씩 변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불편함을 못 느꼈다가 이제 갈수록 그게 이제 뭐 이렇게 샌들이나 이런 거 신기 시작하면 여기가 계속 받치거나 이래가지고 통증이 왔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놔두니까 이 관절 부위가 자꾸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발볼 넓은 거 그런 거 아니고서는 잘 못 신었었어요. 예,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덕분에 이제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예전처럼 뭐 발이 아파서 활동에 제한이 생긴다든지 뭐 신고 싶은 신발을 못 신으신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으시고요. 네, 이제는 신고 싶은 거 다 신을 수 발 쪽에 있어요. 뭐 예전처럼 상처 생기고 피나고 뭐 이런 것도 없으시죠? 네, 없어요. 이제 비 오는 날은 네. 전에는 비 오는 날 막 걸으면 네네. 이쪽 부위에 막
붓고 막 피나고 그랬는데 이제 네, 그런 거 그런 없이 거 많이 편하게는 잘 없어졌죠. 지내고 그리고 또 혹시나 뭐 또 불편하시거나 이런 거 있으시면 또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 주시면 이런 거 네. 다 해결을 다 해드릴 거예요. 네. 우리 발 한번 보도록 아, 하실게요. 네. 지금처럼 이 채소 침습 수술을 하게 되면 구멍만 몇 개 이용해서 수술을 하다 보니까 수술 후에 생기는 이런 흉터적인 부분들이 전혀 없어서 네. 아주 편하게 좀 더 이쁜 발을 가지실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 보시면 발가락 움직이고 굽히고 하는 그 과정 자체도 부드럽게 잘 움직이고 네. 계시고 발가락이 지금 보시듯이 일자로 아주 잘 펴져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우리가 무지해반증은 해결은 하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네. 새롭게 또 소건망류라고 하는 병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네. 이럴 때는 저희가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서 이것도 충분히 다 완치가 가능한 질병들이니까 네. 불편하면 또 말씀을 주십시오. 아,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김경민님은 이제 무지해반증의 진행으로 인해서 엄지발가락 쪽에 튀어나온 부분이 통증이 많이 심했던 분이세요. 특징적으로 이제 무지해반증은 이제 양측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양측 발이 다 불편했던 경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 인한 보행장애, 통증으로 해서 삶의 질이 많이 저하가 됐던 상황입니다. 무지 외반증의 진단은 환자의 발 모양과 증상을 자세히 살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환자의 나이, 변형된 부위, 통증의 가장 큰 부위 등을 모두 확인해야 정확한 진단이 가능한데요. 특히 무지 외반증은 발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무릎, 고관절, 척추 등 다른 관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체적인 균형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무지해반증은 이미 자체적으로 진단을 많이 내리시고 오세요. 왜냐하면 육안적으로 누가 봐도 되게 특징적인 증상들이 있죠.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 쪽으로 휘어져 있고 발볼이 늘어져 있고 튀어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엑스레이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엑스레이라는 거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각도로 뼈가 휘어져 있는지 벌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고 추가적으로 평발과 같이 무지해반증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이제 정밀 검사를 들어가게 되면 MRI 검사를 통해서 인대는 괜찮은가, 나의 무지해반증으로 인한 연골 손상은 없는지 이런 걸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족조압 검사를 통해서 발을 공평하게 동시에 다 디디고 있는지 보행 습관이 잘못됐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요 왼쪽 사진이 이제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이제 수술이 마지막으로 다 끝나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만 해도 안쪽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고 관절 주변이 많이 부어 있었고 두 번째 발가락으로 첫 번째 발가락이 밀고 있다 보니까 발가락 피부도 영향을 받고 찌그러져 있던 상황이에요. 지금처럼 이제 교정 수술을 하고 나니까 발가락이 곧게 일자로 교정이 됐고요. 두 번째 발가락의 더 이상 첫 번째 발가락에서 이제 압박을 안 받기 때문에 이 사이가 잘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발이 불편함이 없었어요. 네, 발이 불편한 게 없고 샌들을 신어도 이제는 뭐 맞히는 부분이 없죠. 그건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왜 계속 꺾여 있으면 관절이 꺾여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게 이제 펴져 있으니까 그런 불편함도 없어졌어요. 제가 새끼 발가락이 지금 좀 이렇게 붓고 있거든요. 새끼 발가락이 소지건염이라 하시더라고요. 이게 원래 무지해반증 있는 사람이 소지건염이 같이 온다고 하시던데 이거를 이제 진찰받았든지 수술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발가락 교정기는 끼고 있고요. 그거만 좀 펴졌으면 좋겠다. 네,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이제 불편한 게 전혀 없으니까. 고요함이 가득한 김경실 씨의 입원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괜스레 발만 만지고 있는데요. 20년 가까이 발가락 통증과 함께 살아온 경실 씨. 주방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굽 높은 신발에 의지해야 했던 세월은 결국 발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걷기조차 힘든 고통으로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지금 그녀의 상태는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그게 한 40대? 한 20년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걷는 게 불편하고 첫째 여기 운동화를 신으면 좀 걷고 나면 운동화가 여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230을 원래 발을 신었는데 250을 볼이 좀 아무래도 그래 250을 신었는데 또 덜컹거리니까 신발이 커서 덜컹거리니까 또 부딪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계속 쪼리만 신다. 맨날 이게 자꾸 이렇게 올라가니까 여기 쪼리는 여기가 걸쳐지잖아요. 그래갖고 계속 쪼리만 쉬고 있었어요. 걷는 것도 그렇게 이쪽으로 이제 힘을 많이 못 주죠. 이제 이게 그래서 약간 발을 뒤로 이러니까는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을 많이 힘을 주고 걷고 집에 오면은 여기가 뭐라 그럴까 욱신욱신 아린다 그럴까 그래 쑤시고 많이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조금 덜하고 여기 이렇게 조금 덜 넘어갔다는 거죠. 이게는 많이 넘어가죠. 뭐 집에서 이렇게 걷는 거는 조금 덜 불편한데 신발을 신고 이제 이렇게 야외 활동하다가 돌아가서 신발을 벗으면 여기가 막 욱신욱신 아리는 거예요. 뻘겋게 이제 이래 염증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됐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술을 하시기로 하셨죠? 이 발가락이 휘어서 그동안 고생이 너무 많으셨는데 오늘은 그걸 한번 탁 털어버리는 날이다 생각을 하시고 생각보다 변형이 많이 심해요. 그래서 수술하는 거를 오히려 또 주저하셨을 수도 있고 다행히 요즘에는 이렇게 심한 변형도 제소침습으로 다 수술을 해서 회복도 빠르고 통증도 훨씬 더 작게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까 워낙 뭐 고통이 심하다 하니까 조금 걱정은 되는데 예전에 절개 수술할 때는 확실히 통증이 좀 심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채소침습 수술은 통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술을 받아보시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 반도 안 된다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의학 기술이 이제 계속 발달을 하고 이제 경험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충분히 교정력을 가질 수 있는 수술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중에 우리 수술방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술 잘 받으세요. 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왼쪽 발이고 여기가 오른쪽 발입니다. 저희의 지금 수술을 예정으로 하고 있는 발은 오른쪽 발인데 오른쪽 발 같은 경우는 지금 얼핏 봐도 엄지발가락 쪽이 엄청 튀어나와 있고 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을 꽉 누르고 있을 정도로 발가락이 휘어져 있고요. 무죄반증의 단계가 올라가다 보면 발가락이 단순히 꺾이는 것뿐만 아니라 회전 변형이 생겨서 엄지발가락이 위를 보는 게 아니고 옆을 보게 됩니다. 이 정도의 아주 중증도, 우리 단계로 치면 3단계 중에서도 말기에 가까운 무죄반증 변화가 있어서 저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술적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 정도의 변화가 오면 절개술밖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채소침습으로도 말기의 무죄반증 변화도 웬만해서는 다 고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분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 채소침습으로 이 3단계 이상의 말기 무죄반증을 교정을 하고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술 전 간호사가 경실 씨의 혈압과 컨디션을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긴장된 표정 속에서도 오랜 통증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경실 씨.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수술실로 향하는데요. 드디어 수술실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그녀는 건강한 걸음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시행할 수술은요, 채소침습 무지해반증 수술이라고 무지해반증으로 인한 뼈의 모양을 교정하는 수술이고 그 중에서 이제 테크닉적으로 이제 미타 수술이라고 하는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 이런 미타 수술은 최소한 절개를 한 0.5cm 정도 되는 절개를 몇 개를 통해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이라든지 흉터라든지 이런 부분과 회복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한 장점이 있는 수술이죠. 무지해반증을 수술한다는 거는 휘어져 있는 뼈를 갈아내고 잘라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정렬을 다시 교정을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뼈의 절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존 수술들은 절개를 많이 하고 골막을 박리해서 뼈를 노출시키고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상에서 통증이 많이 생기고 흉터도 많이 생기고 힘든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채소침습 수술이라고 구멍만 몇 개서 하는 수술로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무지 외반증 교정의 핵심은 변형된 뼈를 정확히 바로잡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오늘은 최소 침습 무지 외반증 교정술이 진행됩니다. 미세한 구멍을 통해 특수 장비를 삽입하고 의료진은 실시간 영상으로 뼈의 위치를 정밀하게 확인하며 변형 부위를 교정해 나가는데요.
최소 침습 교정술은 피부 절개가 거의 없고 출혈과 흉터가 적어 회복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 뭐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요. 사실 수술 전에 우리 무주해반증의 변형 정도가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있으면 3단계 중에서도 심한 정도로 좀 많이 심했던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우리 채소 침습 수술이 어렵다 해서 개방적 술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저희는 이제 채소 침습에 대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진행이 되어서 교정은 충분히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제 수술했잖아요. 이제 겨우 수술한 지 하루 됐는데 우리 이때까지 막 들어왔던 통증 엄청 아프다 이런 얘기 어때요? 전혀 안 아프고 예. 정말 이거 저처럼 이렇게 무지외반증 심하신 분들은 정말 권하고 싶어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 채소 침습 수술이 통증이 많이 줄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어머님은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통증이 그래도 훨씬 다른 분들보다 더 잘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수술한 지 하루가 됐지만 우리 채소 침습 수술의 가장 큰 좋은 점은요. 수술하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다라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 한번 오늘 걷는 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예, 한번 걸어 보실게요. 걸으실 때는 천천히 안정감 있게 이렇게 걸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걸을 때 통증은 좀 어떠세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술 이후에 제일 걱정 많이 하셨던 이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치료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치료 한번 잘 해보시고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또 말씀 주십시오. 네, 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진이 끝나고 경실 씨가 조심스럽게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어제 수술한 환자인지 헷갈릴 정도로 바닥을 내딛는 발에는 힘이 느껴지는데요. 발에서 느껴지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 그 한 걸음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얘기만 듣던 거로는 너무 통증이 심하다 했거든 수술 후에. 근데 전혀 없었고 진짜 안 아파서 나는 정말 다른 분한테도 권하고 싶을 정도로. 다른 분들도 다 겁이 나서 안 하거든요. 저처럼 아프다고. 근데 하나도 안 아파요. 아니 현재는 이제 약간 부은 기도 있고 발이 원래 제가 이렇게 못 놨는데 약간 부은 기도 있고 여기 무지외반증도 다 없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발이. 정말로. 20년 넘게 이어진 발가락의 변형과 통증은 김홍순 씨의 삶을 서서히 위축시켰습니다. 어떤 신발을 신어도 고통이 따랐고 때로는 상처와 피까지 동반되며 일상은 늘 불편함의 연속이었는데요. 치료 대신 참고 견디는 시간이 길어졌지만 결국 수술을 한 후 그녀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튀어나오니까 신발 신기가 어려웠어요. 아팠어. 넓은 것도 신어도 아프고 양쪽에 다 내는 이제 새끼발가락까지 튀어나왔었거든요. 아가씨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었는데 나이 60이 50이 넘으니까 그때 그랬어. 걸음 자체는 걸었는데 한 발자국 때문에 아파서 또 다른 신발을 사신어보고 좀 편할 낀가 싶어 또 넓은 신발을 사신어보고 많이 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발 양쪽이 다 불편하셔가지고 이렇게 힘든 수술을 하셨는데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시는가요? 요즘은 뭐 편안하게 걸음도 잘 걷고 잘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저희가 이제 수술에 있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거는 저희 무주외반증, 엄지발가락이 휘어지는 병과 새끼발가락이 휘어지는 우리 소건막류가 동시에 있었다 보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 양쪽을 같이 수술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절개도 많이 해야 되고 상처도 많이 생기고 붓고 아프고 불편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다행히 이런 채소 침습이라고 하는 수술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병형을 동시에 교정을 해서 이렇게 좀 잘 쓰실 수 있게 저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덕분입니다. 잘 났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시고 잘 고맙습니다. 났어요. 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이제 발가락이 휘고요. 튀어나온 부위가 아프고 불편해서 걷기가 어려우셨어요. 사실 이거는 무지해반증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증상이셨는데 또 하나가 더 있었던 거예요. 무지해반증 말고 새끼발가락 쪽에 여기도 변형이 생기는 우리 흔히 소건망류라고 하는 질환이 같이 동반이 되어 있었던 거죠. 해필이면 또 소건망류가 증상이 심해가지고 바깥쪽도 같이 아프셨기 때문에 사실상 걷는데 제한이 많이 걸렸던 상황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수술 전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사진이고요. 이 사진은 이제 수술이 끝난 이후의 사진이에요. 수술하시기 전에는 얼핏 봐도 엄지발가락이 일자가 아니고 안쪽으로 튀어나오면서 발가락이 바깥쪽으로 휘어버리는 이제 무지해반증 변화가 있었던 거고요. 소건망류 변화라고 해서 5번째 발가락에 있는 제일 끝부분에 우리 중족 골두가 밑을 누르면서 굳은 살도 박히고 아팠던 상태였던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교정 수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고 나니까 엄지발가락이 지금처럼 완전히 일자가 되고 5번째 발가락도 튀어나와 있던 부분들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보행이 훨씬 편하고 안 아프게 이제 걸으실 수 있게 된 거죠. 병원을 나선 홍순 씨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20년 넘게 아팠던 발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편안해졌는데요. 예전에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서 엄두도 못 냈던 시장 나들이가 이제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도 통증 때문에 망설이곤 했지만 이제는 마음껏 다니며 즐길 수 있는데요. 건강한 발 덕분에 다시 찾은 소소한 일상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은 뭐 여행도 잘 다니고 기분 좋게 뭐 운동도 하고 신발 아무거나 신어도 잘 다니고 잘 걸어 다닙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면 이제 앞으로 뭐 여행 다니는 거, 같이 친구들하고 여행 같이 가는 거 그런 게 바람이고 발 안 아프기를 이제 바라는 게 바람입니다. 무지해반증, 우리 엄지발가락이 휘는 질병 모두가 알고 있는 질병이고 보고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질병입니다. 그 치료 과정에서 무언가 통증 때문에 겁이 나서 못하고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이제는 채소침습 수술, 우리 미타 수술이라고 불리는 채소침습 수술로 통증을 줄이고 흉터도 줄이고 회복도 빠른 장점이 많은 최신 기법들이 많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겁내시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하셔서 우리 족부 전문가와 얘기를 나눠보신다면 통증 없는 발로 아주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발은 매일 묵묵히 몸을 지탱하며 수많은 걸음을 걸어왔습니다. 작은 변형이 방치되면 큰 문제로 이어지지만 올바른 진단과 치료로 다시 건강한 걸음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발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